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록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이트들 정말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그냥 주니까 그냥 이거 뭐 대충 아는 거고 뭐 정부24 뭐 건축물 떼는 거고 인터넷 등기소 떼는 거고 또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기부 딱 하면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집합 건물이면 집합 건물 얻는 거, 그다음에 매토 전유 부분 어떻고? 아니 이거는 단독이니까 일반으로 뽑고 하는 거를 숙달을 시키라고. 계속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네이버 다음 한방 이런 데로 왜 가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물건 정보 지도, 그다음에 공유 정보를 보기 위해서 뱅커, 그다음 정부24 여기는 딱 하나예요.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 대장, 그다음에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일이 안 들어가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요약품을 하니까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다 해놓으시고, 그죠?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 더불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말하는 등기사항 증명원, 진정한 소유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배님들 가끔 가라면은 등기사항 전부 아니면 또 어떤 데 하면은 현 상황만 프린트하는 게 있어요. 그죠? 말소 상황 포함해야 돼요? 아니면 현재 상황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소 상황까지 포함해서 쫙 나와야 건재단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하면은 융자 건네 안 나와요. 현재 소유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할 때 그 한 장짜리만 하면 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축물 대장 뭐 이렇게 떼는데 발급하지 마 열람만 해도 되는데 막 무조건 발급을 하래. 노란 거 1,000원짜리. 왜 그래야 돼요? 법무사도요. 우리 매매할 때 실거래 시험 법무사도 열람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정석을 지켜서 발급할 필요 없어요. 다 열람은 다 됩니다. 자, 또 하나. 등기소에 가서 그걸 확인하는데 말소사항 포함해야 당연히 포함해서 자보라시라고. 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차권이 남아있는지 건재당이 나오는지 다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소유권만 한 장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설명사항이 적다가 사고 나면 여러분들 다쳐요. 확인설명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점 하나 잘못 찍고 기재 하나 잘못하고 오타 하나 있는 순간 여러분들 다 잘못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판검사한테 불려갔을 때를 생각해봐요. 언제 가요? 언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데 불려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잘못하는 순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계약서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 확인설명사항, 현금영수증.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사필 아까 우리 계속 부동산 정보조회. 이게 집원 눌리면 다 나오고요. 종합정보. 서울, 경기도 따로 있습니다. 보시고 토지 이용 계획. 이거는 주로 이제 토지 하는 사람들 매매를 보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봐요? 우리가? 행위제한 때문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 토지 면적이 얼마고 이게 상업지역인지 주택 이종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리얼 부동산 정보 보시고 자 제가 여기서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사항 적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어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또요? 합격은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까지만 하면 이론적인 거. 자, 실 들어갔을 때 일반 지금 중개업소 가보시면 대다수 그 두 개로만 끝내요. 그거만 하면 돼. 근데 확인설명사항 위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체크하는 거 있었죠. 기억나나요? 매매할 때 등기필정,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은 그 밑에 뭐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하면서 신분증 넣고 뭐 분양계약서 넣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도 4가지를 줍니다. 등기사항 증명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까지 떼줍니다. 그 4장 서류만 있으면 우리가 쓰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모든 게 다 기입할 수 있고요. 손님들한테 임대인, 임차인한테 그 4장 계약서 파일이 있잖아요. 계약서, 확인설명사항, 그 다음에 기본적인 4가지 서류를 꽂고 공제증서까지 꽂고 영수증까지 딱 첨부를 해서 주면 하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임대인은요, 임차인은요, 나가면 다시는 우리 부동산만 그래 하고 싶대요.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야, 그 부동산 가니까 너무 꼼꼼하고 하자도 없고 철저하고 서류도 많이 주고 그 종이 프린터값 얼마 안 해요. 이왕이면 다 떼주시라고. 그 확인서면 위에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체크 다 해놓고 서류를 안 줘. 그것도 걸려요. 근데 체크가 등기사항제면 그 지금 2장밖에 없어. 너무 없어비잖아요. 왜 그래요? 임차는 상관없죠. 임대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하면 토지이용 규제 우리 적게 돼 있죠. 그거 다 넣어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저는 지금도 원룸 하나 해도 525세, 530짜리 월세 해도 저는 다 좋습니다, 이거. 네 개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3차,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서울 3D 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통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역에 가면 하다못해 인구경제 산업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과연 누가 얼마나 사고 이주민이 얼마나 와 있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 있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통계 다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그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국세청. 당연히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발급받을 때 국세청 들어가는 거 맞죠? 현금 영수증 있죠. 소득세신 거고. 여러분들 지금 보통 간이로 하죠. 사업자 등록증. 업태는 부동산업이고 종목은 중개업을 하실 거죠. 앞에 우리 선배님들 중개업 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컨설팅 있느라고 들었나요? 이제 안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시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 나오면 바로 그 옆으로 쭉 가면 되잖아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 종목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록증이 있으니까 중개업일 거고 그 밑에다가 부동산 컨설팅이든 그냥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었어요. 종목에다가. 컨설팅 왜 넣어야 돼요? 네? 앞으로 여러분 컨설팅 안 할 거예요? 컨설팅이 뭐예요? 컨설팅이 뭐예요? 상담? 뭐 내용? 교환? 아니면은 그냥 분석?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이 나왔어요. 건물이. 우리가 중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 받잖아요. 근데 수수료 해봐야 9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아까 리맥스나 아니면 센츄리 21이나 법인 전개도 하는 부분은 3%씩 받거든요. 근데 걔네들 왜 그렇게 받아요? 컨설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수수료 자원대 가면 컨설팅 못 받느냐? 사업자 등록증에 컨설팅이 들어가는 업체는 컨설팅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거래를 중개를 못 하더라도 상담만 했다. 변호사들은 또 딱 찍고 10분 있으면 탁 올라가죠. 수임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컨설팅 비용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 가르쳐주고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고 이 건물은 이 용도를 다른 거 쓰고 학생들이 원룸으로 개조하고 리모델링 하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해놓고 다 알려줬는데 딴 데 가서 계약을 했대.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분양을 다 해버렸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여러분도 요구할 수 있죠. 컨설팅 비용 달라고. 그런데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팅 보고서라고. 하다못해 종이 한 장 A4지에다가 상담했던 내용이라도 사장님 제가 오늘 상담했습니다 하라고 주면 그게 근거자료가 남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컨설팅 수수료는 법적 초과 없죠? 받으시라고요. 하다못해. 오늘 정말 좋은 거, 그것도 안 알려줬구나. 예. 역시 오늘 제가 잘 왔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컨설팅 하나 넣고요. 홈택스 가면 요즘 다 하고 있고요. 이제 법률입니다, 법률.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례, 판례 이런 거 넣을 때 어디서 조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뭐 경기도 수수료율표 뭐 이런데 뭐 어떻게 했다고 옛날에 2월달인가 그때 할 때 요율표 협의 전부 다 협의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막 들고 와요. 자료를. 저도 얼마 전에 당했어요. 젊은 애가 원룸을 들어오면서 수수료가 우리가 0.4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자료를 들고 이 캡처를 받아갖고 아니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요구를 하시냐고. 내가 언제 0.4 주기로 했냐고. 잔금 때.
밤 12시에 전화 와갖고요. 울면서 막 따지는데, 야, 사람 참 황당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법정 수수료 지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율표에 0.4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한번 국토부에서 산정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이래 가겠다는 기사글이 있었죠. 어떤 블로그에 올린 기사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황당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모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당하니 당황하니까 예, 제가 협의해 되면 몇 프로 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는 30만 원 못 주고요. 그냥 15만 원 드릴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15만 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자료를 주고 받고 막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려요. 일방적으로. 안 받더라고요. 다음날 와서 불러서 상황 설명했더니 딱 보더니 모를 수도 있죠. 이게 끝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무조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료들은 옛날에 흘러간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다른 데서 찍어놓은 신문 기사거리를 가지고 캡처받아갖고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면 그런 자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항상 판례 법률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법제처 들어가서 정확한 조문, 정확한 법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집을 볼 때는 법제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법률 관련돼서 내용을 보시라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특히 상가할 때 그런 게 많은데 용도에 따라서 상가 지에서 용도에 따라서는 일종을 쓸 수 있고 이중성으로 내용 많죠. 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옆에서 조례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판단하지 마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구청, 시청, 건축가 가서 이 건물에 자기들도 건축물 때니까 이 건물에 이 업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몰랐는데 저는 이 조례에 보니까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면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쪽은 되고 학교 거리 제한은 어떻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하고 녹음을 딱 해놓아야 돼요. 담당자하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한테 사장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는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사장님 가서 직접 허가를 받아오세요라고 하지. 부동산 하시면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큰 소리 쳐요. 나중에 안 되면은요. 그 건축가 같은 그 담당자 받겠대요. 우리 선배님들 좀 많이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을 하는데 무슨 체인점이래요. 기존의 식당에 보니까 테이블이 5개 있어. 그래서 4, 5, 20명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갖고 체인점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체인점은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다 하고 나니까 테이블 4개밖에 안 들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특약상에 적어놨어요. 테이블 5개까지.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찌 됐어요, 이거? 3년을 사왔습니다, 3년을. 물론 중개업소 이기겠지만 그거 시달린 선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런 특약상 하나 그런 걸 확정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라고요. 중개업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장담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장담하는 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용도 변경한다, 무슨 허가 변경한다 나오면 항상 물어보고 근데 사장님 이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최대한 알아보겠지만 확실한 거는 사장님 용도 변경은 사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밑에 용도 변경은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라고 특약상에 적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법률 아니면 여러분 함부로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주변에 가보면 조금 하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로 우리끼리 하면 능구름이겠죠. 말을 분명히 난 확답을 듣고 싶은데 말을 사서 돌려. 아무리 들어봐도 아니 사장님 저번에 뭐 했잖아. 내가 언제 했어? 할 수 있다, 뭐 할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도 아무리 들어봐도 할 수 있다는 답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막 협박을 해요. 그때 그러기로 했죠? 그때 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내가 그러기로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라고 해서 계속 상대방이 흥분하게끔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앞으로 이제 이런 아파트 고층에 가서 뷰를 보여주잖아요. 중개할 때 뷰를 보여주면서 얼핏 실수하는 게 여러분들 조망권 좋죠라고 하잖아요. 참
북한산도 보이고 막 광공서도 보이고 중남산도 보이고 영구적인 조망권, 영원한 조망권. 이 집은요, 조망권, 영원히 이 뷰는 절대 안 가립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어찌 될까요, 나중에? 이 앞에 다 재건축 다 올라가. 어찌 돼요? 여러분들 걸립니다, 그거. 졌습니다. 중개업소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대방이 그걸 녹취를 해갖고 결국은 걸고 넘어져서 중개업소 독봤었어요. 그거. 영원한 조망권 없습니다. 영구적인 조망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확답을 짓지 마요. 자신감. 내가 앞으로 좀 개발돼서 이 아파트가 50층짜리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 6단지 있죠. 6단지, 5단지 지나면 이제 뷰 좋죠, 저쪽에. 근데 5단지가 35층 올라온다네요? 그 영구 조망권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35층 올라간데도 조례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붙어보시고 45층, 50층까지 올린다 하잖아요. 강남은. 엄마 아파트하고 잠실 주고 50층까지 올린대요, 이제 45층. 옛날에 그 동네 35층 하면 영구 조망권 이야기 했거든요. 아, 한강 뷰가 어떻고 뭐, 이제는 45층 올린대요. 그렇게 확답을 짓지 마시라고.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재밌는 수업이죠. 안 그래? 자, 그래서 확실한 내용 아니면 여러분들 떠도는 뉴스, 네이버 뉴스 기사거리는 절대 인정하지 마시고요. 세금 계산서, 당연히 여러분들 요즘 어플에 돼 있죠. 어플로 세금 계산서 하죠. 근데 국민은행 들어가 보면 세금 계산서 칸이 딱딱 있습니다. 찍히면 되고, 실거래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쓸 거고요. 공시지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거래관리. 여기는 여러분들 매매하면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실거래 신고 하셔야 되잖아요. 실거래 신고. 여러분 실거래 신고 요즘 1억 이상은 자금 조달 신청을 다 청구해야 되죠. 1억이면. 이제 이 동네 뭐 매매하면 무조건 다 신청해야 돼요. 법인은 법인들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은 여러분들 신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적는 난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적는 난들. 자, 얼마, 예치금 얼마, 자금금 얼마, 매매가 얼마, 보증금 얼마 해서 인수해고 금액이 딱 맞아야 돼요. 그거 틀리면 허가 안 납니다, 이거. 그럼 잘못하면은 요즘 지금 강남에 10m짜리 했는데 딸 앞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전세 들어가고 7억짜리 들어가고 하는 거 걸렸죠. 2천 몇백 명 걸렸잖아요. 세금 정해서 폭탄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개사가 다 돌아옵니다, 이거. 실거래 신고하는 것도 여러분도 하시고, 만약에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에러 나잖아요. 자꾸 반려돼. 저수성이 패스 계속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공인중개사 내면서 끝까지 여러분 하려고. 모르는 건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면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담당 시군청에 전화하셔서, 아,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 다 가르쳐줘요. 아까 제가 건축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배들 보면 가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어떤 물어보는 걸 우리 말로 부끄러워서, 아,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또 모르면 또 뭘 할까 싶어갖고, 괜히 펴낸다고. 서재고 분명히 11년 차례 했는데, 이거 물어보면 안 될까 싶어서 계속 안 물어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관공서 국가 공무원들은 우리 월급 보고 살잖아요, 세금으로. 다 가지고. 요즘 정말 친절합니다. 친절 안 하면 어디 하면 되죠? 우리 청와대나 아니면은 국민 그쪽에다가 진정 넣으면 되잖아요. 요즘 절단 납니다, 얘네들. 엄청 친절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하면 잘 걸리죠. 근데 가다가 당당히 가지 마시고 약간 부드럽게. 아니,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점점 지쳐가죠, 이제. 자, 거래관리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제 아까 했죠. 도로교통입니다. 아까 주민등록증은 정부 입사에서 했지만, 도로교통 하시면 되고, 밸류앱, 요거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요즘 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 경매 물건 주변에서 경매가 얼마 됐고 시세가 얼마 거래되는 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앱. 디스코도 마찬가지. 요즘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로 이쪽에서는 다 따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움터.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건축물단에서 사용승인 나오잖아요. 사용승인 나왔는데 분명히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나왔대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아직 발급이 안 돼. 열람이 안 돼요. 사용승인은 났는데 그날이나 그 다음날 뭐 건축물 대장상에 사용승인이 안 나. 그럴 때 정보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요세움터입니다. 여기 가서 지역 정해서 번지착 치면 바로 요약편으로 사용승인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하면서 딱 나옵니다. 제일 빨라요, 여기가.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보면 자기들도 그래요. 아까지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가서 확인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확인해보세요. 여기도 정보를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한 렌트홈, 임대료 계산할 때 요즘 5% 인상률 돼서 여러분 환산보증금 요즘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나 이제 주택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폐지됐잖아요. 임대사업자 알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참 바쁘셨구나.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작년도 8월 이전에까지는 어떤 아파트나 어떤 오피스텔 주거용 내가 임대사업자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오피스텔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오피스텔 사업자 있고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했을 때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일단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1가구 2주택, 3주택 하면 세금 폭탄이다 하면서 막 하죠. 여러분들 그거 두렵나요? 내용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손님들 오면 막 야 2주택 짠다 이 집 못 사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뭐예요? 일단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죠.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 내죠. 보유세 뭐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팔 때는 양도세. 자, 요 세 개 중에서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1.1이잖아요. 1가구는. 근데 조정지구나 이러면 이거 있을 때는 이제 8%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겁나서 여러분들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없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은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 실거래 말고요. 1억 미만은 취득세 세법상 면제해 줍니다. 똑같이 기존대로 1.1%예요. 그러면 8% 적용 안 되죠. 그럼 1.1% 되니까 취득할 때는 별 문제 없고. 자, 보유세.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한 건당 뭐 18만에서 20몇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에서 합쳐서 6억 이상 공시지가로. 사장님 집 아파트 얼마예요? 그냥 아파트 한 3억 얼마인가 된대. 우리 시골에서. 그럼 이거 해봐야 다 합쳐서 4억도 안 되는데요? 그럼 세금 안 나올 건데. 그래? 그래. 그럼 양도세는 언제 해요? 팔 때잖아. 그 차액이. 그러니까 남들은 2가구, 1가구, 2주택인데 이거 원룸 이거 어떻게 팔아야 하는데 우리는 팔거든, 매매를. 알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사는데 모르고 같이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그분들이 1가구 2주택 이거 사면 2가구 2주택인데 나 지금 세금 폭탄인데 하면 그렇죠. 지금 사지 마세요. 그거 보내요. 언제 사요? 여러분들 언제 중개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대 수익률 계산할 때 그러면 5%라고 했으니까 나는 5%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임대료 계산을 하면 자 임대 계산을 쭉 해볼게요. 임대료 계산을 쭉 눌려보니까 여러분 이제 렌트홈에서 옛날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여기서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임대료 계산만 할게요. 통상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뜨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 상담 다 하잖아요. 우리 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집을 내놓고 싶은데 나 어떻게 내는지 몰라. 얼마 내놓을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나는 뭐 1억이 있다. 5천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고 월 임대료가 지금 250 받는다. 월 임대료 지금 250만 원 내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여기 적용률 있죠. 5%. 이 적용률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꺼주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환산 보증금으로 5천에 250인데 내 보증금을 3천 하면 월세 얼마나 받아야 되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꺼주시고 그냥 그대로 바꿀 때는. 근데 5% 인상해서 임대기가 끝나서 나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 할 때는 그러면 변경 후에 얼마 받으시니까 자기는 그냥 5천 원 그대로 하고 싶대. 그럼 5천만 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3천 하면 3천 바꾸시면 되고. 그랬을 때 밑에 계산하기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263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대료 계산해주고. 그 어떤 임대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거 얼만데? 이분이 나간대. 근데 내가 지금 옛날에 등록해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아파트에 이번에 월세로 좀 바꾸고 싶은데 환상보증 얼마 정도 받을까요? 하는데 글쎄요. 그거 국세청에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 손님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장님,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뭐 어떻게 계산해요? 야, 근데 임대료 내가 5% 인상 그거 뭐 법에서 하라는데 못 하겠다 그러면 걱정 마세요, 사장님. 이거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준 사이트들만 다 알면 여러분들 중개업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업종을 하시더라도 어떤 손님이 와도 겁나요, 안 나요, 이제? 안 날걸요? 지금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내기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우리가 생각이 잘 나고 좀 더더욱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내 거고 난 뒤에는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이런 무서운 무기가 거기 있어.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좋아요, 싫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괜찮다고 시면 박수를 치시고 만약에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